안녕하십니까. 송세무사의 구실이야기 15번째 이야기입니다. 15회차 진행하는 구실이야기지만 상속 경험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앞서 상속 관련 내용은 한 번밖에 없어서 오늘은 상속 카테고리로서 종종 문의가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세라고 하는 것이 상속인들에게나 이를 수임하는 세무사에게나 큰 건인 것은 틀림없으나 사실 많은 상속건을 처리해 본 결과 상속세만큼 간단하고 심플한 세목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진행하기 위해 많은 세무사들을 알아보고 인터넷 검색도 해보면서 어떻게 하면 상속재산을 줄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시는데 이 과정에서 정말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이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종종 비슷한 유형으로 상담 요청했던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어느 날 갑은 배우자인 A에게 3억 원 상당의 금융상품을 증여하고 그 당시 증여세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배우자 간 증여재산 공제는 6억 원이므로 수증자인 A의 증여세 납부는 없겠죠. 2019년 10월 A가 지병으로 사망하게 되고 상속인인 갑과 그 자녀들이 상속세 신고를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해보던 중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해낸 것이 2017년 갑이 A에게 증여했던 3억 원 상당의 금융상품에 대한 증여를 없었던 것처럼 해서 피상속인인 A의 재산에서 제외시키고 싶어 합니다. 즉, 2017년 6월의 증여는 없었던 것이고 처음부터 갑의 재산이었던 것처럼 보이게 하고자 금융재산 3억 원어치를 사망신고 전 A 계좌에서 다시 갑에게 이체시켜 놓고자 합니다. 이게 가능하다면 피상속인 A의 상속재산에서 갑으로부터 2년 전 증여받은 3억 원만큼의 금융재산은 빠지는 거니까 상속세를 줄일 수 있겠으니 가족들 입장에선 이렇게라도 생각해 본 겁니다. 어때요? 가능할까요? 앞서 상속을 온전히 가족들이 납부해야 할 세금 측면에서 보면 매우 심플하다고 했죠. 그 이유는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돌아가신 분의 돌아가신 날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일에 그대로 확정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예컨대 어머니가 사망하면 가족들은 우리 엄마의 재산으로 어떤 게 있는지, 얼마치가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도 사망일 현재 어머니 명의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그대로 확정되어 버리는 것이죠. 간혹 의외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상속의 효력이 사망신고로 발생하는 줄 아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앞선 사례에서도 그렇게 생각해서 상담을 해온 케이스에 해당하고요.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재산을 옮기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이게 된다면 국내에 상속세 낼 사람들은 없겠죠. 이런 측면에서 상속세 신고 기한이 6개월이나 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수십 년간 서울에 거주했는데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소규모 토지가 제주도에 있다거나 배우자도 모르는 저축은행에 2억 원 정도 모아놨다거나 등등 돌아가신 분으로부터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이를 가족들이 찾아 나서야 하기 때문에 그 신고 기한이 긴 이유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모르는 재산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사망일에 피상속인 명의로 있기만 하면 무조건 상속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사망한 A의 계좌에 있는 금융재산 3억 원어치에 대해서 갑이 사실 2년 전에 본인이 증여했던 재산이라도 이를 줬던 것이므로 A의 사망일에는 A의 재산이 되는 것이고 다시 이제 와서 갑의 계좌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에 영향이 생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를 조금만 응용해 보겠습니다. 만약 A가 사망은 하지 않았으나 현재 매우 위독한 상태라고 한다면 A의 생존일이 3일도 채 남지 않았다고 하여 갑이 2017년에 증여했던 금융상품을 아직 사망 전이니 다시 갑의 계좌에 옮겨놓는다면 결과가 조금 달라질까요? 즉, 옮긴 후 A가 사망할 테니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A의 상속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앞선 상속재산이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의 보유재산으로 확정된다는 개념에 의하여 이 금융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법은 이런 조세의 피를 방지하고자 사망일 이전에 상속인에게는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 예를 들면 손녀, 손자들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용된 사례를 분석하면 A의 사망 3일 전
A에서 갑의 명의로 금융상품을 이체하는 순간 사전증여가 됩니다. 피상속인이 배우자 갑에게 사망 전 증여한 것이 되니까 3억 원 그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죠. 그럼 사망일에 A 명의 그대로 3억 원이 있으나 사망 직전 배우자 갑에게 옮겨놓으나 상속세 계산하면 동일하게 도출되는 것입니다. 그럼 갑이 다른 주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2017년에 갑이 A에게 3억 원 상당의 금융상품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까지 했으나 갑이 주장하기를 사실상 증여가 아니고 A 명의의 금융재산 3억 원이 원래부터 내 재산이었고 A의 사망 이후 내 것으로 돌려놓은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주장은 또 다음과 같은 벽이 생깁니다. 바로 증여재산의 반환 규정입니다. 저의 12번째 구실 이야기 계좌이체를 통한 증여에서 증여재산의 반환을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증여행위를 한 이후에 아니다, 증여행위가 없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최초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다시 반환해야 합니다. 이 역시 금전은 안 되고요. 그럼 이 사례에서 2017년 갑이 A에게 준 것이 금전은 아니고 주식과 같은 금융상품이었으니 3개월 이내에 반환은 되지만 이미 2년이나 지났죠.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까지 해놓고 2년 뒤에 이제 와서 아니다, 내 재산이 아니다 주장하는 것은 세법을 몰라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겠죠. 정리하면 갑이 A에게 2017년 증여한 재산을 A가 사망하자 갑에게 다시 명의를 변경해 놓는다면 이 재산은 A의 상속재산입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 A가 사망일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 평가하고 과세되는데 이 금융상품은 2017년 증여 당시에는 3억 원짜리였으나 2019년 10월 사망일에 다시 평가해서 상속재산을 상속 개시일의 시가로 다시 평가합니다. 이렇게 사망 이후 A의 금융상품을 배우자인 갑에게 명의를 변경하게 되면 갑 입장에서는 2년 전 본인이 A에게 증여한 재산을 이제서 되찾아오는 개념이 아니고 상속재산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사망 이후에 A의 재산을 배우자 갑에게든 자녀, 을, 병, 정에게든 그 어느 누구 명의로 변경하면 A의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개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망일에 피상속인이 보유한 재산의 취득사유가 어떤 것이든 관계없이 그 재산이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겨진다면 상속 분할이 되는 거예요. 자, 끝으로 사례와 같이 진행했을 때 발생하는 실무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상속인 갑은 3억 원 금융상품을 본인 명의로 다시 돌려놓아도 A의 상속재산에는 영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상속세 신고 시 누락하여 신고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상속재산 누락을 포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자세하고 어려운 이야기 말고 상속세는 반드시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금융재산 3억 원짜리를 누락해서 신고했을 때 신고 이후 6개월에서 1년 뒤에 나오는 세무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아야 하는데 가능할까요? 정답은 불가능합니다. 세무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를 진행하는 조사팀에서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과거와 사망일 현재 가입 내역도 조회할 수 있고 모든 금융기관의 계좌를 추적할 계좌 추적권까지 있습니다. 세무조사 받을 때 국세청에서 소명 요구하는 자료를 보면 간혹 상속인도 몰라서 세무사에게 제공하지 않았던 피상속인의 계좌까지도 나옵니다. 이렇게 손바닥 보듯이 돌아가신 사람의 재산이 확인되는데 사례에서 A 사망일 이후 A 명의의 금융재산이 갑에게 넘어간 것이 당연히 확인되는 것이죠. 근데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은 소명 요구가 옵니다. 피상속인 A 명의의 사망일 현재 금융재산 조회 결과 상속재산 중 일부를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은 사유. 애초에 갑은 얕은 생각으로 사망신고 전에 재빨리 내 명의로 돌려놓으면 괜찮겠지 했을 텐데 이렇게 너무나 쉽게 세무조사팀에서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상속세는 다시 강조하면 상속이 개시된 후에는 큰 틀에서는 절세 방안이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확정되어 버리는 개념이니까요. 맨 처음 표현을 다시 쓰자면 상속인 가족들에게나 수임한 세무사에게나 큰 건은 맞습니다만 상속세 계산만 놓고 보면 이미 확정된 재산으로 절세하는 방법을 고민할지언정 이미 확정되어 버린 재산의 종류를 더 포함시키느냐 빼느냐의 개념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한 가지 꼭 세무사로서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사망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상속재산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 중 재산이 좀 있는데 고령이거나 상속이 임박해 있다면 상속세 관련 사전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증여 합산 기간이 10년 또는 5년이니 상속 개시가 충분히 남았다면 이를 이용할 수도 있고, 지병이 발생해 상속 개시가 1, 2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컨설팅을 통해 금융자료 등을 미리 분석해서 재산의 소유자만이 알 수 있는 금융거래 등에 대한 소명을 미리 해둘 수 있는 장점도 있으니까요. 가족의 사망은 엄청나게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감정적인 문제를 넘어서 수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세금도 현실적인 문제인 만큼 미리 컨설팅을 받고 진행하는 재산가들도 많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말기 암에 걸리신 분이 본인이 사망했을 때 가족들이 낼 상속세가 궁금해서 사전 컨설팅을 진행해 본 적도 있고, 실제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도 진행했습니다. 총 11개월 정도 걸린 작업이었습니다. 또한 70대 대표님들의 가업 승계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가족 간 금융재산의 이동이 빈번하거나 사전증여 혐의 문제가 있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조기에 가족들의 재산에 대한 세금 문제를 검토해보는 것도 절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송세무사의 구실 이야기 15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에도 꾸준히 구실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